맞아요. 예, 예. 자, 대통령실 직원이 대통령실을 배경으로 브이로그를 찍는다?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보니까요.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의 여직원 A씨가 지난 4일이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 보니까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대통령실 직원이었고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마포대교. 마포대교 사진도 이분이 그랬다잖아요. 찍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행정이? 대통령실 행정이? 아니 그 대통령실에 이제 그 사진을 담당하는 2명에서 3명 정도의 이 직원이 분명히 있죠. 상주하는 직원이. 네. 그중에 한 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지난 4월 24일에는 승진해 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회사가 사라지기 전에 승진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역시나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났다. 이렇게 또 토론했어요. 박근혜 때도 그 짓을 했거든요. 뭐요? 그러니까 파면이 됐어요. 네. 그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대규모 승진 파티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청와대 직원들. 아, 대규모 승진 파티를. 자체 승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에서 청와대로 전입해가지고 청와대 직원이 된 사람들을 네. 부처로 다시 돌려보내기 전에 네. 대규모 승진 파티를 시켜줬죠. 다음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예. 그러니까 청와대를 찍고 갔다라는 거에 대한 여기에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정권에서. 그래야 가서 입막음을 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마지막 청와대를 거쳤으면 상당히 이제 책임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승진 파티를 해줘가지고, 네. 야, 이 사람들이 정말 후한무치하면 도대체 그 끝이 어딘가 했는데, 네. 이번에도 그 승진 파티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대통령실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때 자기네들은 승진 파티? 승진 파티를 해가지고, 예. 또 다른 입막음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그럼 국민 높습니다.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 승진한 월급을 계속 또 주게 되겠네요? 아니, 당연하죠. 이분 진짜 섭외해가지고 보니까 사장 남천동에 이 직원분 이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하인드 스토리 밝혔다 막 이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끝날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대규모 승진 파티를 안 했고요. 안 했고 네.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 공무원의 인사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와, 우리 이제 파티가 끝났으니까 야, 우리 헤어지기 전에 너도 나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씩 해먹고 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 후한무치한 행위는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자들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좀 전 대통령실 직원들은 조금 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이 증거 인멸 과정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최상병 사건, 비상계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부의사관에서 석유관에서 부의사관을 가는데 최소 연한이 뭐 5년이다. 그리고 다음 가는 데는 3년이다. 근데 거기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을 여기 찍고 갔다고 승진하고 그냥 승진시켜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공정하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조사해가지고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분이 브이로그를 찍은 게 네. 사실 뭐 어떤 면에서는 괘씸한 것도 있지만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땡큐죠. 네, 증거를 이렇게 많이 남겨놨다. 그래서 이분이 네. 찍어놓고 얘기한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단서가 되는 얘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분이 막 해놓은 얘기를 보면은 네. 예. 청소를 시킨다. 나는 오늘 직장에 출근해서 청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청소라는 얘기가 진짜 뭐 이거 밀고 쓸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다 치웠다라는 얘기잖아요. 오, 그렇네요. 증거인멸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승진 얘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고 어디다가 뭐 이력서를 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얘기하는 대화 내용도 있는 것이고. 그게 다 어디가에- 브이로그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다 지웠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증거를 그렇게 없앨까봐 또 이걸 다 다운로드 받았다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다 확보를 했겠죠. 이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지금. 그쵸. 네.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이게 특혜를 어디선가 특혜가 작동했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갖고 도움을 그렇네. 받았다라든지. 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증거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직장 없어지는 날 뭐 D-Day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직장이 없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단순히 뭐 용산 대통령실이 예를 들면 윤석열이 파면되고 뭐 이 정권이 끝나기 D-Day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잖아요. 소개작전의 D-Day 같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미뤄보면은 이게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는 그런 증거들을 남겨놓은 거다 이분이. 그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잖아요. 본인이 주장한 대로 파면이 결정난 이후 승진 파티. 아, 이런 것들. 이 자들은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승진이나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자들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모치 하나님께서 2만 원 슈퍼챗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천님께서는 저도 몇 개 다운 받아놨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말씀해드린 대로 김밥 한 줄과 생수 한 병으로 약 4시간 국무회의 이어갔습니다. 전 정부 장관들, 특히 이제 빵징숙부터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마주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다 함께 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 국무회의다운 국무회의를 과연 몇 번이나 했을까. 심지어 계엄 때도 국무회의를 했네 마네 하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이분들 굉장히 조금 낯설어 보였거든요. 이게 되게 일상이어야 되는 공무원분들인데 되게 낯설어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첫 국무회의? 윤석열이 한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1시간 한다 그러면 뭐 59분 얘기하고 맞아요. 나머지 다 이거 적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적는데 안 적고 있으면 너 왜 안 적어 이랬을 것이고 집어 던졌을 것이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있다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절차대로 해봐라라고 하니까는 뭐 절차대로 어떻게 하는 건지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혼났잖아요. 네, 맞아요. 왜 안 하냐? 왜 안 시키냐? 나한테 뭘 하라고 시켜야 될 거 아니냐? 모두 발언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발언하고 절차대로 가야 될 거 아니냐? 혼났는데 그리고 오늘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4시간 동안 업무 보고 받고 그다음에 네. 자 이거 업무 보고 받는데 4시간 걸렸는데 더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나머지는 합시다 이러고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이제부터 실제 한다는 것에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좋은 장면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좀 불편할 텐데 웃으면서 합시다라고 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을 국민들이 보고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 이제 불편하고 어색한 장면 맞거든요. 네, 전 그렇죠. 정권의 이제 국무위원들 불러가지고 이 국무회의 한다는 것이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계엄 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잡아가려고 회의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별로 기분이 진짜. 그렇죠. 그중에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는 극우 유튜버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네.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 그렇죠. 뭐 이상한 사람들 막 있고 이상한 있는데 사람 많죠.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그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웃으면서 어쨌든 하자.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국무회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바 임무를 지금은 공직자로서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건 어쨌든 그런 거 일단 적고 나라를 위해서 일단 역할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을 텐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전 예. 윤석열과는 너무 달랐다. 그래서 대통령이 확실히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중심을 잡고 있구나. 지도자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줬구나. 이런 장면이어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네. 이런 동거 기간이 있었죠. 동거 기간이 예, 있었군요. 그때도 이제 한 49일 만에 이제 국무회의를 처음 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동거가 있었죠. 과거 네. 정부 사람들하고.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 출신들이 네. 이렇게 긴장되는 대통령 회의는 처음 봤다. 지은 죄들이 있어서 그런가? 찔린가? 왜 그런 거죠? 그것도 있죠.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그쵸. 예. 빨리 집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나 이제 사임시키고 해임시키고 빨리 집에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절대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자기 좋은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좋은 일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은 국정 운영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국무회의? 예, 국무회의 때 가장 괴로워했던 일. 모르겠어요. 국무회의나 대통령이 네. 인석하는 회의 때
가장 괴로워했던 건 네. 질문을 받는 것. 아, 대통령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본인은? 아니 한 번도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대비해서 본인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준 겁니까? 연봉을 거의 한 2억씩? 아니 당연히 어머나, 당연히 화나네.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이에요. 국힘 계열의 그 세상에. 정부들은 세금 그냥 아까워. 시나리오대로 뭐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쭉 하고 그러면 방망이 두드리겠습니다. 방망이 뚝 두드리고 일장 연설을 한번 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밥이나 먹읍시다. 뭐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끝난 건데. 거의 요식행위처럼. 근데 안건이 딱 올라왔는데 대통령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다른 그럼 거와 조금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그럼 국무회의 때 가장 좀 힘들었을 국무위원은 누구였을까요? 기재부 장관이 오늘 4시간 동안 업무 보고를 하는데 업무 보고라는 게 네. 오늘 뭐 이렇게 쫙 준비해가지고 이게 예정된 업무 보고를 틀에 맞춰서 한 게 아닐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의 계속적인 질문 세례가 있었을 당연하죠.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됐죠? 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판단합니까?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면 보장될 수 있습니까? 과거의 전례는 어땠습니까? 해외 사례는 어땠습니까? 이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3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 세례를 받고 네. 정말 당황했을 것이고요.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기재부 장관 누구죠? 최상목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차관이 되지. 대차관이 대례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장관 대행으로 했을 것인데, 근데 아무튼 상당한 멘붕 속에서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됐을 거고, 네. 이게 보수 정권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 정권하고 이제 이 국무회의 운영 방식이 다른 게 과거에도 네. 참여정부 때도 이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전하고 다른 점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국무위원들 토론을 붙인다. 네. 본인하고도 토론을 하자고 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국무위원들이. 그리고 뭐 국무위원뿐만이 아니라 수석들도 자꾸 토론을 자기하고 하자고 그래서 네. 너무 괴롭다. 이 얘기 그때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들하고 자꾸 토론을 붙이고 토론하자 그러고 이런 이제 것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국무회의하고 수석비서관회의하고 이럴 때도 기사가 막 났거든요. 네.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여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네. 그것이 정상적인 어떤 회의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전 정권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떤 모습들도 있고 이런 기사가 날 정도였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회의할 때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을 네. 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그렇죠. 해서 돈을 받아가야지. 이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박근혜 정권 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박근혜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형식의 회의를 하면 다들 적는 겁니다. 적고 끄덕끄덕하고 잘 적었는지 확인하고 네. 그 다들 수첩에다가 뭐 물론 박근혜 씨도 뭐 수첩을 갖고 있지만 그분의 수첩도 유명한 수첩이지만 네. 다들 적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뭘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일을 해온 거예요. 윤석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처참하겠죠. 대통령이 임석하는 회의 때 풍경이 완전히 달라요. 대통령 외에 나머지는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민주정부에서는 다 고개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나오면 바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훈시사항을 적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의 토론을 통해서 주고받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네. 해야 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 칭찬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윤석열의 자폭 비상계엄 하나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 이 3년을 더 갔으면은 진짜 더 힘들었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습니까? 나라가 거덜락 이게 속상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갖고 말씀하신 대로 자폭을 한 게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해가지고 내란 일으킨 거는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죄고 너무나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권을 빨리 끝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피해가 이 정도인 게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시작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1호 행정명령이 뭐예요? TF. 비상경제 TF를 꾸린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바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경을 또 해야 되겠다. 지금도 어쨌든 이 국회가 해놓은 게 있지만 또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왜 그러냐? 지금 세계 유수의 평가기관들이 다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네. 이제 굉장히 이제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막 거의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일 낮게 준 데가 거의 0.3% 막 이렇게 주고 네.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상당히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 실제 다 체감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 누가 만들었냐? 이게 윤석열 2년 반 내지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이게. 네. 근데 윤석열 혼자 했다고 이거를 윤석열 혼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게 뭐 감옥에 가겠지만 네. 빨리 집에 가게 된 게 얼마나 오히려. 다행입니까? 근데